아주 먼 옛날 인류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며 잉여 생산물이 생겼고 이를 이용해 물물 교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물 교환은 서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용품을 일일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화폐입니다. 화폐는 일정 가치를 약속받아 상품끼리의 지불 기능을 매개하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덕분에 교환 범위가 확대되며 인류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요. 초기의 화폐는 실제로 가치를 지닌 금이나 은 등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금속 화폐는 오랜 세월 동안 쓰였지만 근대로 오며 조금 더 편리한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폐에 이르게 되었지요. 생각해보면 종이 쪼가리에 숫자만 덜렁 적어 놓은 게 화폐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화폐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치 있다는 믿음이기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가지 전자결제가 활성화되어 지폐를 쓰게 될 일이 줄었지요. 그렇지만 축의금이나 조의금, 시장 등 지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에 지폐는 여전히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펼쳐지며 한국의 물가도 끝도 없이 오르게 되어 1000원이나 5000원 지폐를 사용하는 게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실제로 2023년 화폐 발행 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이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 10만원권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10만원에는 어떤 인물이 지폐 도안으로 선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권에 들어갈 인물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5만원권이 나왔을 때 10만원권의 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채택되었지만 고액권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뇌물로 인한 부정부패 조장을 이유로 들어 나오는 게 취소되었어요. 그렇다면 화폐인물 변경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어 지난 8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들이 한국은행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의 저작권료를 주지 않고 100원권에 사용했으니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2년간의 재판 끝에 2023년 10월 법원은 100원 동전 속 영정이 표준영정과 다른 창작물이라는 판단하에 한국은행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화백의 유족은 이에 항소를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100원 동전의 영정이 바뀔 수 있겠네요. 사실 저작권은 둘째치고 표준영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예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표준영정을 그린 장화백의 이름이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 사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지요. 비단 장화백만의 문제도 아닌 게 이 신사임당 영정을 그린 김화백, 세종대왕 영정을 그린 김화백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이지요. 이 일이 불거지자 2014년 문체부는 국가 차원에서 친일파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그린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해지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사실상 거부를 했지요. 하지만 아까 전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재판과 더불어 아산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표준영정 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조상이 바뀐다면 전체 화폐 도안 변경에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화폐 인물을 이렇게 변경하지 않는 한국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화폐에 사용된 인물들은 신사임당을 제외하고 모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았지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영국은 화폐 인물을 매우 자주 바꾸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왕인 엘리자베스 2세, 찰스 3세는 물론 뉴턴, 나이팅게일, 셰익스피어, 애덤 스미스, 제임스 와트, 처칠, 앨런 튜링 등 시제부터 직업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화폐가 바뀔 때마다 인물들의 교체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직업도 소설가, 정치인, 철학자, 세균학자 등 넓은 폭에서 골랐지요. 여기서 한국의 화폐 인물에 대한 논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대나 사랑적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평가이지요. 가장 먼저 태어난 세종대왕부터 이순신 장군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200년 정도인데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역사에서 내걸만한 인물이 이 정도밖에 없냐는 평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종교로서 거의 사장된 유학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요. 또 식민지의 경험을 겪었음에도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도 없단 것도 특이한 요소지요. 당장 미국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 인도인의 정신적 상징과도 같은 간디는 지폐의 항상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나라들도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지도자들이 지폐의 얼굴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후보를 압축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후보의 필수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검증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화폐인물 선정이 어려운 이유인데, 특히 요즘 같은 양극단화되어가는 사회에서는 근대 인물을 고르게 되면 논란이 발생하니 자꾸만 옛날 인물들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만약 화폐인물이 바뀌게 된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물론 그때 화폐도안자문위원회가 새로운 후보를 뽑겠지만 마지막에 뽑았던 인물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국민적 여론이 가장 높았던 인물은 독립운동가인 김구, 안창후, 유관순, 추사 김정희, 신라의 회상왕 장포구, 과학자인 장영실, 신사임당, 국어학자인 주시경, 실학자인 정약용,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인 한영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으신가요?